쌤TV 5차시 반도체와 다이오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체 원자 구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고체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 세 가지로 나뉘는 기준이 이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이 띠 간격에 의해서 나뉘어진다고 했죠. 그 중에서 이 반도체는 띠 간격이 중간인 물질들,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면 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를 하여 이 전도띠에 있는 자유전자, 그리고 원자가띠에 있는 양공에 의해 전류가 흐르는 물질, 이것이 우리 반도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은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이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불순물 반도체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말만 들어도 어렵죠. 네,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선생님처럼 잘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먼저 이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봅시다. 순수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의 원소로 구성된 반도체를 말합니다. 규소, 실리콘이라고도 하는데 규소나 점안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실리콘, 이 실리콘은 원자과 전자가 4개라고 적혀있죠.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이 4개, 이 4개가 이 중앙에 있는 실리콘의 원자과 전자예요. 그러면 나머지 4개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 오른쪽에 있는 애한테 하나 받고, 위쪽에 있는 애한테 하나 받고, 왼쪽에서 하나, 아래쪽에서 하나 이렇게 받아서 총 8개. 이걸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씩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전자를. 이 공유를 받아서 공유결합을 이루어 이 실리콘 하나를 보면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8개가 배치된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순수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불순물 반도체인데, 이 불순물 반도체는 N형 반도체가 있었고 P형 반도체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이 P형 반도체 먼저 보면, 일단 이 불순물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약물을 복용하거나 하면은 도핑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P형 반도체는 어떤 녀석을 도핑을 하는 거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알루미늄, 붕소, 인듐 같은 것들을 도핑하는 것을 우리는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애들을 도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원래 이 실리콘은 원자과 전자가 아까 전에 8개라고 했죠. 이 원자과 전자가 8개인데 3개짜리를 공유결합을 시키면 이렇게 빈자리가 하나 남는 거예요. 3개밖에 없으니까 하나 이렇게 비게 되는 거예요. 양공이 하나 생긴다는 거는 전자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조금만 공급을 받아도 여기를 채우고 싶죠. 계속 채워가면서 양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초기의 순수 반도체는 이 전화가 움직이기 위해서 이 원자과 전자에서 전도띠를 이렇게 전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이 그림을 P형 반도체는 보면 원자과 전자 바로 옆에, 원자과 띠 바로 옆에 양공이 있는 거예요. 양공을 쉽게 잘 채워가면서 전하를 움직일 수 있으니 얘는 순수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도가 증가한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움직이면서 이 빈자리를 채워가며 실제로는 이 공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요 전하 운반자는 양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P형 반도체? 자, 그럼 N형 반도체는? 그렇죠, N형 반도체는 반대예요. 이것도 똑같이 불순물 반도체이기 때문에 도핑이라는 걸 할 건데, 이번에 어떤 놈을 첨가를 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개,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인, 비소, 안티모니 같은 것을 도핑을 합니다. 지금 그림에는 인을 도핑해놨네요. 인을 도핑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과 같은 그림의 형태가 나옵니다. 순수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8개가 있지만 이 그림상 8개 다 공유결합을 하고 나서 하나 전자가 남았죠. 이 전자는 어디로도 공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만 에너지를 받아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바에 따르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뭐라고 했죠? 그래서 자유전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N형 반도체에서는 이 자유로운 전자, 이 자유전자가 조금만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도 쉽게 막 움직이면서 전하를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P형 반도체에서는 주요 전하 운반자가 양공이었습니다. 그럼 N형 반도체에서는 전하 운반자가 뭘까요? 그렇죠, 자유전자가 되겠죠. 여기는 양공이 없고 전자가 막 움직이면서 전하를 움직여 전류를 흐르게 하겠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차이 잘 기억해 놔야 됩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는 이 전기 전도도를 증가시킨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 P랑 N은 이 전기 전도도를 증가시키는 용도 말고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어디다 쓰냐, 이거.
PN 접합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요. PN 접합 다이오드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접합시켜 놓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회로 기호로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을 많이 사용해요. 자,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자세히 그려보면 P형은 원자과 전자가 3개의 애를 도핑을 해서 이 양공이 남아 도는 모양, N형은 원자과 전자가 5개의 애를 도핑해서 이 전자가 남아 도는 모양,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막 이동을 하려고 해요. 서로 막 이동을 해요. 근데 계속 이게 끝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N형에 있는 마이너스가 이 P형으로 갔어요. P형에 이 마이너스가 막 쌓이다 보면 N형에 있는 마이너스가 이제 가려고 하면 이 P형 끝에 모인 이 전자가 이 N형의 마이너스 전자를 못 오게 막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느 순간 막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다가 딱 이 더 이상 전자와 이 양공이 이동하지 않는 딱 그러한 시점이 생길 거예요. 그때 이런 공핍층이라는 게 생겨요. 공핍층. 처음에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에서 양공과 전자가 막 움직이다가 막 확산이 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확산된 전자가 이 N형에 있는 전자를 오지 못하게 딱 막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전하의 흐름이 없는 곳, 이 공핍층이 형성이 됩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P랑 N만 접합을 시켜놔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려고 해도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밀어내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공핍층이다. 이 공핍층 명칭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이거. 그럼 이 공핍층을 가지고 있는 PN 접합 다이오드를 전압에 연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으로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 플러스를 P, 마이너스를 N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P형의 마이너스, N형의 플러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왼쪽을 우리 순방향 연결이라고 해요. 이때는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플러스를 P에 연결하면 이 P에는 양공도 이제 플러스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 청력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은 거예요. 마이너스는 N형 연결했는데 N형에 있는 전자가 이 마이너스에 의해 청력을 받아서 반대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공핍층이라는 거는 전하가 흐르지 않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이 공간을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해서 청력을 받아 이 공간을 막 채우게 되는 거죠. 막 채우게 되면서 이 공핍층이라는 것이 얇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겨나면서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공핍층을 계속 통과를 하면서.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두 번째 그림, P형을 마이너스, N형을 플러스로 연결한 것을 우리 역방향 연결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P형을 마이너스 연결했기 때문에 P형에 있는 양공이 이 공핍층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핍층 반대편으로 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N형에 있는 전자도 플러스 연결했기 때문에 공핍층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이 플러스 쪽으로 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핍층, 이 전하가 흐르지 않는 공간은 점점점 넓어지면서 공핍층을 통과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전류가 흐르려면 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막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 공핍층을 통과를 못하니까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거죠. 둘이 구분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우리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 연결했을 때는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으로 연결해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이러한 성질을 다이오드는 전류를 항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정류 작용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류, 전류를 정도시켜준다, 한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돼서 우리는 아까 전에 봤던 이 회로의 모양, 이 회로 기호의 모양이 왜 이렇게 생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화살표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죠. 오른쪽으로만 가게 만들어주는 거, 여러 방향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교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게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회로 기호를 화살표 방향이 표시된 기호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합니다. 좀 잘 만들었죠, 기호를. 자, 정리해볼까요?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로 나뉜다. 그리고 불순물 반도체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나뉜다. 이 순수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자들의 공유 결합이다. 실리콘, 저마늄 등이 있고,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자를 이 순수 반도체에 도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부족하죠. 하나가 부족하니까 양공이 생기고 그 양공을 통해서 전하를 운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N형은 반대로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자, 뭐 인, 비소 같은 걸 도핑을 해서 전자를 하나 남아 돌게 만드는 거죠. 남아 돌게 만들어서 이 자유전자가 조금만 에너지를 받아도 막 움직일 수 있게 해서 순수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 N형 반도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PN 접합 다이오드인데, 이 PN 접합 다이오드라는 것 자체가 공핍층이 생긴다고 했죠. P랑 N이랑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막 확산이 일어나면서 처음에는 전하가 막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그 전하에 가로막혀서 전하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층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걸 공핍층이라고 했는데, 그 공핍층을 가진 다이오드에 전압을 걸어주면 두 가지 방법으로 전압을 걸어줄 수 있는데, 순방향으로 걸어주면 공핍층이 얇아져서 전류가 잘 흐른다고 했고, 역방향으로 연결을 하면 공핍층이 두꺼워져서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전부입니다. 우리 처음에는 되게 그 막 순수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 보였지만, 막상 정리해보니까 뭐 그렇게 많은 내용도 아니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죠. 자, 이렇게 이제 쌤튜브 5차시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열심히 들었죠?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진행되는 거라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남은 겨울방학도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 이제 학년 올라가죠. 건강한 모습으로 신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